충청남도 15개 시군 방문 중에 이제 오늘 8번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그냥 정책 현장을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통적으로 이제 방식에 따라서 지역의 이제 대표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서로 좀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도 도정에 대해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조용히 정책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 듣고 가는 형식을 올해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에 우리 공직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군에서 공직 생활 하시면서 도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보면 도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답변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앙정부, 광역, 기초, 그 다음에 자치단위는 아니지만 읍면동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4단계로 이렇게 국가행정을 보고 있는데, 이 4단계 국가행정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조정이 돼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행정단위인 시군의 기초단위는 어떠한 자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광역단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이제는 좀 정말 리모델링 좀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이래로 아직 안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직제도 1896년 고종황제 33년에 전국을 13부제로 나누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이것이 좀 더 세밀하게 됐던 것은 일제 총독부 시절에 식민지 지배 국가체제 망으로서 더 오히려 세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주인이 없는 나라가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삼농정책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삼농정책 신규 사업 없어요. 축사를 현대화한다. 그럼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국가가 어떤 예산을 쓰면 실제로 축사를 현대화하려는 축산 농가가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축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축사 현대화에 따라서 뭐 EM 처리에서부터 축산 가축 분열 처리화 시설까지 해가지고 죄다 해서 혹시라도 나라 돈이라는 눈먼 눈을 지역별로 누가 먼저 따오느냐 이 게임으로 이 정책을 이해한다면 그 정책은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을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가가 주도해왔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는 역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바꿔내야 하거든요. 이걸 바꿔내려면 첫 번째로는 국가 관료조직이 좀 뭔가 다시 재정비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비되는 데 속에서 저는 핵심은 남의 집 뭐라고 할 거 없이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제 집안일, 도가 광역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랑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도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비판도 해주시고 이러한 관점으로 도한테 요구도 해주셔야만 도도 도답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희연 의원님과 서영달 의원님 여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지난해 도의회하고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핵심은 뭐냐면 도가 도답게 가자는 거죠.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 책임 하에 운영되어지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공간에 도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도는 도답게 광역 행정적 수요를 찾아서 그 일을 좀 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도는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의 관점들이 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속에서 그동안 도가 해왔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좀 부딪히면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계속해서 하게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려면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외교, 통상, 안보, 국방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그거 쥐고 가면 됩니다. 광역 경제권의 문제, 광역 경제권의 개발의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지방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걸 안 넘겨놓으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역할을 못합니다. 지역구 이익 예산을 따기 위한 지역구 민원 창구가 국회가 돼 있지 국가의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논의하는 국회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계획을 못 세우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가 도답게 일을 하자고 거듭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오늘의 지방자치법과 우리의 행정법령 체계가 도를 명명하기를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자, 이게 도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국가사무라고 내려보낸 거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웃으시던데 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 못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막 해놓고서 보고서 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업무 구조를 가지고서는 일의 효율성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농업직불금 한 예를 들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농업직불금, 고정직불금 하잖아요. 꼭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면 국가가 지방청 줘가지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고정직불금 제도 운영할 테니까 저 시군의 농협과 농지원부 작성해가지고 얼마 나눠있지 이장님들한테 도장 받아오세요. 이거 안 시켜요. 국가가 정말로 그 필요하다면 국가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천군에 있는 군민들이 공공생활적인 수요들을 우리 스스로가 분가한 집안의 가장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내기 위해서 이 군과 기초단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의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고 현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이 기초 단위가 실질적으로 생활상에 나타나는 그냥 마을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좀 공공행정을 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공공행정적 수요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일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들을 자꾸 신기로 만들어내면 안 되고 가짓수를 늘려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을 한 예를 들면 농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각종 정책들이 지방시책까지 포함하면 400개가 넘는데 그 400개 한 30년, 40년 해왔는데 농민들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들 얘기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행정이 원칙적으로 뭐 어떤 범위까지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단위, 생활단위에서 일단은 문제들을 좀 풀고 도는 광역행정적 수요에 집중해서 그렇게 역량들을 좀 특화해서 도의 역할들을 더욱더 좀 집중해내는 쪽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국가사무 몇 개를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느냐, 국가지정 몇 개를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보내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가하고 재급난 형제들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재급난다고 하고 서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효과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의 광역행정적 수요를 잘 찾아서 도가 도답게 일을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도를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도한테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도의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어떤 자기 삶의 과정 내에서 지역의 자치단체들을 좀 더 좀 강화시켜 주시길 저는 당부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큰 것 중에 이런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대표적인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면 동네자치 좀 확실하게 좀 동네자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형식적으로 존재합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동 마을별로 자치권들이 좀 강화되어서 업무들이 좀 이렇게 마을 자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눈 오면은 눈 쓰는 문제에서부터 동네 쓰레기 청소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 있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가면 국가도 비효율적이 되고 주민들, 주권자들도 고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십시일반 마을에서 공동부주로 하던 일을 세금을 써가지고 사람을 쓰려면 돈 더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 구조는 대한민국에게는 이 행정적 수요를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다 대할 수가 없고 또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또 세금 깎아주고 정부 축소하겠다는 정치인들을 자꾸 뽑거든요. 그러면은 규모와 재정은 줄어들고 수요는 내가 다 해줄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남는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불신만 남습니다. 이 불신이 가득한 나라가 미래의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큰 어떤 그 전환기에 서서 주민자치 문제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 문제를 좀 더 잘하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고안을 하다가 이건 역시도 정책 몇 개를 또 만들어내면 시군과 읍면동에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일거리밖에 더 늘립니까? 그래서 도에서 우선 좀 할 수 있는 일은 동네 자치의 유형과 관련되어서 주민 교육들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도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님들 그리고 각종 마을 단체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동네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달, 2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전체로 384분을 일단은 1차로 충남형 동네자치 프레아카데미를 한국자치학회와 같이 학습교육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2번에 나누어서 진행됐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140명씩 나눠서 했었는데 저는 2회차에 한번 참여를 해봤더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 일을 내가 과연 해낼까? 내가 괜히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나 들어야 되는 그 굳은 동네 일을 내가 지금 과연 나설까 말까라고 역력히 고민하는 위원님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도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거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뭘 자꾸 하고 읍사무소에 뭘 해달라고 하고 군수님한테 자꾸 뭐라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주민들의 공감들을 좀 얻어서 그래서 우리 나름의 지역의 자치 모델들을 좀 만들고 그런 자치 모델들에 의해서 튼튼히 바탕이 되고 거기 속에서 공동의 필요성들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 군청에서 이 역할을 맡는 쪽으로 이렇게 좀 자꾸 좀 역할들을 재정비하려고 우리가 함께 좀 노력해보자는 말씀 좀 드립니다. 내가 해줄게가 능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5형제인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하루는 저희 형제를 모두 모아놓고 부모 이렇게 가난한 부모 만난 것도 니들 복이다. 대학 등록금 아마 못 해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저는 저한테 대학 등록금을 못 해줄지도 모른다는 부모님의 그 선언이 저는 무책임하게 안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대주고 싶으나 대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져서 더욱더 제가 더 노력하며 살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공공행정이 할 수 있는 일과 주권자들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그 가름말을 좀 잘 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현장에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냉정한 소리로 접근했다가는 또 우리가 뺨 맞습니다. 냉정한 소리로 가지 않으면서도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고 나머지는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일선 행정이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는 시군의 이러한 생활과 주민자치 영역 속에서 시군의 독자적인 자기의 결정과 노력들을 열심히 지원하는 입장에 서서 도의 업무를 보고 이것은 기본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충남도는 광역 행정적 수요를 집중해서 개발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내포 신도시에 도서관 짓습니다. 그 도서관을 일반 시군에서 짓는 도서관과 똑같이 열람실하고 대주민 서비스 열람창고로 쓸 거면 저는 도서관 짓지 말라는 겁니다.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포 신도시 내에 도서관 정책이 있는 것이지 도청에 도서관 정책이 있는 것이지 똑같이 열람실과 주민 서비스 창구 수를 늘리려고 도청에서 짓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선 시군에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경쟁편이 어려웠을 때 대표적인 시설 하나라도 도에서 좀 운영해보자 라고 했던 경제력 수준이었을 때는 도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군에 다 무료회관 있고 다 도서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청에서 왜 도서관을 새로 또 제외합니까? 그건 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획 기능을 누군가 연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청의 도서관 도서관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열람 공간 만들려고 도서관을 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그런 관점에서 도의 업무를 좀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도청 공직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어떠한 주문도 안 하고 그냥 독서대학 열어서 공부하자고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청에서는 연간 한 3억에서 5억가량의 독서대학 비용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독서보다는 그냥 일반 독서를 하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생겨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직무교육을 100번 받는다고 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정은 결과적으로 내가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좀 더 현실 속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만드는 일인데 이것은 직무교육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 2년 동안 그런 독서대학을 통해서 도는 도 공직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유인받은 사무에 대한 단순 전달자, 법과 제도가 명령한 구체적 업무에 대한 아주 냉정한 관리자로서의 공직자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이 시대, 시민의 권리의식이 성장해 있고 시장과 기업의 논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파출소 대신에 세콤을 쓰는 시대가 도시권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추곡소매가라고 농촌에서 추곡소매가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로부터 이제는 RPC들의 시장의 가격 원리가 쌀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런 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로 발상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직장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공공살림을 이끌어보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우리 군수님과 저는 선취직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옛날에는 관세정책, 조세정책, 통상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국가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국채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가지고 시중에 대한 대출금리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는데 안 돼요. 그럼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뭘 가지고 국가경제를 실제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라는 공공직업 영역도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시련 앞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정치 못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직사회도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직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 정리하면은 가장 첫 번째 제 고민은 갑을관계 청산하자는 겁니다. 갑을민주주의를 청산하자. 손님과 주인이 따로 있는 국가 운영을 좀 청산하자. 그러려면 우리 행정이 시혜적 관점에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주인인 분들과 함께 갑을민주주의를 청산하고 대안으로서 민관협치 거버넌스 행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관협치 거버넌스 행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민관협치 거버넌스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우리 내부에 칸막이 없어야 합니다. 저쪽 간이 해준다고 하고 이쪽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마을 가꾸기 하고 이쪽에서는 녹색마을, 체험마을 양성사업하고 여기는 농장사업하고 이 부서마다 서로 달라가지고 되겠어요? 거버넌스와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칸막이를 통해서 주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사인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내부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칸막이를 없애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따나 코디네이터나 융복합 행정입니다. 갑을 행정을 없애버리고 거버넌스 행정체제를 가고 이 거버넌스 행정의 민관협치 행정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 내부의 칸막이를 없애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서로 혼동된 정보를 갖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 단계로 지금 우리 행정의 자기 변화를 꾀내야 하는데 이 문제를 꾀하려고 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공직자들 인사이동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가장 단골적으로 듣는 얘기, 아이고 그 계장님이 이제 좀 사귀어놓고 좀 얘기 좀 통할 만하니까 또 바꾸셨대요. 그거 좀 바꾸지 말으세요. 그래. 저도 안 바꾸고 싶은데 내가 안 바꾸려고 그럼 정지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동 정지에 딱 해보니까 얘기가 이분은 또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가야 또 다음번 또 승진도 되시고 또 이렇게 보직 순서라는 게 있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 이분이 너무 큰 불이익을 좀 받고 이 부서에서 노력했는데 노력한 상응의 대가로 좀 이렇게 옮겨 주셔야 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도 흔들리고 제가 그걸 안 해줬다가는 그분한테 왼수되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갑을 거버넌스 융복합 행정까지 왔을 때 결과적으로 내부의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인사제도입니다. 이 인사제도의 문제는 우리가 평가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무성과계약제도과 근무평정제도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지막 평점의 기준은 연공서열입니다. 근데 저는 연공서열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니는 선배 안 되냐? 선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시고 가면 되지 뭐. 이래서 서로 간에 창의를 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 연공서열 제도를 가지고서 나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저 선배는 나는 언제 이렇게 이런 내부 불만 때문에 조직이 자꾸 와글와글 하면서 일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제가 도지사 취임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뭐 혁신한다고 해서 유란 절대로 안 떱니다. 대신 제가 공직자의 일원에 대해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 어떻게 못 풉니까? 도민들은 올 때마다 자진 인사 이동 때문에 일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못 풉니까? 그럼 보직 변경 순서가 있대요. 그럼 보직 변경 순서 그럼 못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평정제도 바꿔야 된대요. 그럼 인사평정제도로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올 초에 도에서는 과장급 이상 200분이랑 직무성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합시다. 도지사 저부터도 제 성과 1년에 제 성과 목표 내가 내걸을게요. 나도 원래 1년에 내 과제는 3개입니다. 양부시사님도 해요. 우리는 지휘자니까 우리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위에서부터. 도지사부터 합시다. 직무성과. 부지사하고. 그리고 실국장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까지만 했어요. 일단은.
그 과장님 이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3번의 평가를 거쳐서 자기가 낸 올 1년 동안의 성과 목표, 자기가 올 1년 동안에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의 목표를 넣고 그 목표를 어떻게 평가를 매길지에 평가 지표도 내고 평가를 누구한테 받겠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방법까지도 본인이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합의해서 과장급 이상으로는 이 평가 제도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도지사한테 뒷담하지 마세요. 뒷담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거 뭐 우리 조직 내부에 분란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서로 합의하신 거예요. 라고 해서 지난달까지 이 2월 달까지 이 직무성과 계약을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이 우리 내부의 일하는 방식과 제도에 대해서 하여튼 다른 방식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다들 불편해하시고 도민들도 불편해하시니까 그럼 우리 내부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룰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변화를 좀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업무를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 다른 뭐 이제 자치분과이나 삼농이나 정주여건과 상생산업단지나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정책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을 것 같고 대략 제가 도정을 도지사로서 좀 대략 이렇게 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도지사의 도정 지휘 방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와 업무를 볼 때 도지사님은 그리 얘기 안 하시던데 왜 도에서 그렇게 자꾸 강압적으로 하십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군이 해야 될 일과 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역할들을 더욱더 잘 짜 나가자는 말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제가 도정 보고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